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진통제부터 찾으시나요? 저는 30년간 대학병원에서 관절염 환자들을 진료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이정우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릎은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고쳐집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통제 하루에 몇 알 드시나요? 한 알? 두 알? 그런데 그 약이 정말 무릎을 낫게 하고 있나요? 진통제는 통증만 가릴 뿐입니다. 관절 속 염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연골을 갉아먹고 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두려웠던 67세 김미정님, 지금은 등산 다니십니다. 72세 박인수님은 아침마다 무릎 뻣뻣해서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다니세요. 특별한 치료 받으신 거 아닙니다. 딱 3가지 음식만 식탁에 올렸을 뿐이에요. 브로콜리 한 컵, 들깨 한 스푼, 생선 한 토막. 이것만으로 무릎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약국에서 관절 영양제 한 달에 10만 원 쓰시나요? 그 돈이면 브로콜리 한 달치 충분히 사고도 남아요. 그런데 효과는 영양제보다 훨씬 확실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약에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회복하는 무릎을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약에 의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식탁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삶의 동반자였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환갑을 넘기고 나서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밥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먹으면 혈당이 치솟는 게 무서워서 밥을 끊고 살았거든요. 가족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며 혼자 샐러드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다시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로서 부끄러웠습니다. 30년 동안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했으면서 정작 제 가족에게는 그저 밥 줄이고 운동하세요라는 뻔한 말밖에 못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밤낮으로 연구실에 들어앉았습니다. 밥을 포기하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렇게 수백 편의 논문을 뒤지고 직접 제 몸으로 실험하면서 찾아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밥 짓는 비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직접 실천해서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1로 떨어졌고 지금은 밥 한 공기를 맛있게 드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알려드린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실제로 혈당이 안정되는 경험을 하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밥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밥 짓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단지 밥 짓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밥 짓는 비법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강황과 후추를 함께 넣어 밥을 짓는 겁니다. 쌀 한 컵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 그리고 후추를 아주 약간만 넣어서 밥을 지으시면 돼요.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과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함께 작용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인도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240명을 대상으로 9개월 동안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당뇨로 진행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16%가 당뇨로 진행됐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인지 아시겠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윤미숙님은 이 방법으로 식후 혈당이 180에서 150대로 낮아졌어요. 윤미숙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고 나서 깜짝 놀라셨죠. 밥맛도 거의 그대로인데 혈당이 확실히 안정되니까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강황과 후추를 3대1 비율로 쌀과 함께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돼요. 향이 조금 느껴질 수는 있지만 맛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향이 식욕을 돋워준다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카레 말고 이렇게 강황을 써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어떠셨는지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식초로 쌀을 불리는 겁니다. 쌀을 불릴 때 식초를 2방울만 넣으면 전분 소화가 느려져서 혈당 상승을 줄여줍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 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임상 결과를 보면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식후 혈당을 평균 25%나 낮춰준 것으로 나타났어요. 47세 조영수님은 직장인인데 점심시간마다 고민이 많으셨어요. 밥을 먹으면 오후에 혈당이 치솟아서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 중에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조영수님은 점심에 희석한 식초를 밥 위에 살짝 뿌려 드셨어요. 그랬더니 식후 혈당이 200에서 170으로 떨어지더래요. 집에서 밥 지으실 때는 쌀 불릴 때 식초 2방울을 넣고 30분 정도 불린 다음에 물로 한번 씻어내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외식하실 때는 희석한 식초를 소량만 밥 위에 뿌려서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위가 약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가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진료실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름을 넣어서 밥을 짓는 겁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티스푼만 넣으면 전분이 지방산과 결합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성돼요.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스리랑카 콜롬보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를 보면 코코넛 오일을 넣고 냉장 보관한 밥은 저항성 전분이 최대 15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15배라는 숫자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도 이 논문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라서 바로 우리 병원에서도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기 시작했어요. 70세 장명희님은 올리브유를 넣어 밥을 지은 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데워 드셨는데요.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6에서 6.7로 떨어졌습니다. 장명희님은 처음에는 밥에 기름을 넣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셨대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밥이 더 윤기나고 맛있더래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쌀 한 컵당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티스푼 넣고 밥을 지으세요. 그리고 밥이 다 되면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보관했다가 먹기 전에 데워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름의 양이 많으면 밥이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티스푼 하나 정도만 넣으셔야 해요. 네 번째 방법은 식은 밥의 비밀입니다. 밥을 하루 정도 식혀서 먹으면 전분 구조가 재배열되면서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킹스 칼리지에서 진행된 한 실험을 보면 하루 동안 냉장 보관한 밥이 갓 지은 밥보다 혈당 상승폭이 30%나 낮았어요. 55세 정수현님은 직장 생활 때문에 아침을 급하게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밥을 지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아침에 데워 드셨는데요. 이 방법으로 당화 혈색소가 7.1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밥을 많이 지어서 충분히 식힌 다음에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바로 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온에서 충분히 식힌 다음에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해야 저항성 전분이 제대로 생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갓 지은 밥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식은 밥이 더 유리해요. 30년간 진료하면서 이 사실을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시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방법들은 서로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강황과 후추를 넣고 올리브유도 한 티스푼 넣어서 밥을 지은 다음에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72세 김영호님은 이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조합해서 실천하셨는데요.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4로 떨어졌습니다. 김영호님은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습관이 되더래요. 지금은 이렇게 밥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확장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권해드리는 건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첫 주에는 쌀 불릴 때 식초만 넣어 보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두 번째 주에는 강황과 후추를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효과도 더 잘 느껴지실 겁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신데 갑자기 식습관을 크게 바꾸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고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약을 조절할 때 같은 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님과 긴밀하게 상의했어요. 실천 순서를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쌀 불릴 때 식초 2방울을 넣으세요. 이게 가장 간단하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밥 지을 때 강황과 후추를 넣으세요. 이것도 익숙해지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셋째,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티스푼 넣고 밥을 지은 뒤 냉장 보관하세요. 넷째, 하루 지난 밥을 데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하시면 6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69세 박성호 님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가지씩만 추가하셨어요. 그랬더니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고 1년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식단에 채소 섭취를 함께 늘리시면 혈당 상승폭이 더 완화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밥보다 먼저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가 특히 좋고요. 당근이나 양파도 효과적입니다. 이건 제가 대학병원에서 영양 교육할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기름을 사용하실 때는 꼭 식물성 기름만 사용하세요.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유 같은 건강한 식물성 기름이 좋습니다. 절대 버터나 마가린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동물성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은 오히려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65세 이순자님은 처음에 버터를 넣어서 밥을 지으셨대요. 그랬더니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가더래요. 제가 진료 중에 올리브유로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차이가 느껴지셨다고 하세요. 기름의 종류가 정말 중요합니다. 밥을 냉장 보관하실 때는 밀폐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공기와 접촉하면 밥이 마르고 풍미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냉장 보관은 3일 이내로 하시고 그 이상 보관하실 거면 냉동 보관을 권해드립니다.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찜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자레인지로 데우실 때는 물을 한두 방울 뿌려주시면 밥이 더 촉촉해져요. 74세 최인숙님은 찜기로 데워 드시는데 그게 밥맛이 더 좋다고 하세요.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전날 저녁에 미리 소분해 두시면 편합니다. 일주일치를 한 번에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매번 밥 지을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죠.
61세 강민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아침 준비 시간이 10분이나 줄었다고 하세요. 혹시 밥을 지을 때 잡곡을 섞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잡곡밥에도 이 방법들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더 많아서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해요. 강황과 후추, 올리브유를 함께 넣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현미밥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는 이미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인데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추가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56세 황지영님은 현미밥에 강황과 들기름을 넣어서 드시는데 당화혈색소가 6.9에서 5.8로 떨어졌습니다. 외식하실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드실 때 희석한 식초를 살짝 뿌려 드시거나 밥을 먼저 드시지 말고 반찬부터 드시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냉면이나 비빔밥처럼 식은 밥이 들어간 메뉴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만의 외식 때 혈당 관리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정말 분명합니다. 밥이 혈당의 적이 아니라 밥 짓는 습관이 문제였어요. 많은 분들이 밥을 줄여야 혈당이 내려간다고 믿으셨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밥 짓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강황과 후추를 넣는 것, 식초로 쌀을 불리는 것, 식물성 기름을 넣어 밥을 짓는 것, 그리고 식은 밥을 데워 먹는 것. 이 네 가지 단순한 변화가 수많은 환자분들의 밥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 아내도 바뀌었고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수백 명의 환자분들도 바뀌셨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밥을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도 혼자 다른 걸 먹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되고 혈당은 더 악화됩니다.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가족들과 같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당화혈색소가 떨어지면서 합병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관리하신 분들은 5년,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강황밥을 짓습니다. 올리브유를 한 티스푼 넣고요. 그리고 전날 밤에 지어둔 밥을 냉장고에서 꺼내 데워 먹어요. 그 덕분에 제 혈당은 6 이하로 쭉 안정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오늘 밥 짓기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혈당을 재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밥 지으실 때 강황 반 티스푼을 넣어 보세요. 그게 혈당 안정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강황가루 하나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식초를 추가해 보세요. 2주 후에는 올리브유를 넣어 보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완벽하게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더 늦춰주는 반찬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반찬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서도 혈당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실천 중이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저도 다음 영상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밥을 끊을 건가요? 아니면 현명하게 바꿀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밥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밥상, 행복한 노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